안녕하세요. 한의사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가 뭔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메가3를 어떤 사람에게 먹으라고 해야 되지? 얼만큼 먹으라고 해야 되나? 다른 제품을 먹고 있는데 꼭 더 오메가3를 추가해서 먹으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오메가3가 뭐길래? 포화지방산이 뭐고 불포화지방산이 뭔가? 그리고 어떤 오메가3를 먹어야 되지? 산패된 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식약처에서 인정한 허가사항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 동물성 오메가3가 있는데 그게 어느 게 좋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도에 덴마크 의학자가 풀 한 폭이 살지 않고 있는 북극 지방에 과일 야채도 없는데 덴마크 사람들보다 에스키모인들이 심혈관 질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스키모인들이 덴마크로 오게 되면 다시 심혈관 질환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종 탓도 아니고 날씨 탓도 아닌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이 먹는 것이 바로 생선이었는데 생선, 고래, 물개 같은 것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물개가 생선을 먹고 고래도 생선을 먹고 사람은 생선과 물개와 고래를 다 먹으니까 이 에스키모인의 몸 안에는 오메가3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의 비밀이 있었는데 에스키모인들은 이상하게도 코피를 자주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코피가 나면 잘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피를 응고시키는 인자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피를 맑게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스키모인 그 피 속에는 오메가3가 많았던 것입니다. 즉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또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가 오메가3를 먹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도 하나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하기 전 환자들은 일주일 전부터 오메가3를 먹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생선을 많이 먹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살고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그리스 크레타 섬이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 정교의 영향으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생선을 먹습니다. 그 크레타 식단이 굉장히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경으로 보고 빕스나 애슐리 같은 샐러드 바가 탄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1999년 10,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결과 30%가 심근경색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고 오메가3가 심혈관을 지킨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죽는 것은 염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장기가 망가져서 죽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선진국에서는 오메가3를 아예 대용량으로 주사제나 링겔식으로 공급을 해주는데 그러면 폭발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오메가3를 내 혈액 안에 꽉꽉 채워놓는다면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을 방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EPA나 DHA가 많이 있는 세포는 염증이 쉽게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메가3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심혈관계 질환이 잘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가 염증 반응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메가3는 세포막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포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메가3가 무엇인가요? 알파에서 오메가, 그 오메가입니다.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즉 끝에서 세 번째라는 뜻이죠. 그것은 이중결합이 끝에서 세 번째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작하는 것도 있어? 네, 있습니다. 그게 여섯 번째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메가6, 끝에서 아홉 번째에서 시작하는 것을 오메가9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결합이 무엇일까요? 이중으로 결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네, 탄소의 팔이 이중으로 손을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탄소는 팔이 4개인데 각각 수소를 한 명씩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가 하나 빠져나가면 팔이 하나 남기 때문에 옆에 탄소하고 둘이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이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은 느슨하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면 금방 팔을 다시 내주게 됩니다. 그게 산소와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산화라고 합니다. 산소와 손을 잡는 것이 산화되었다, 산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 잡은 생선은 비린내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비린내가 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산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는 쉽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산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 중에서 들기름이 오메가3로 굉장히 좋은 기름인데 참기름에 대해서 산패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기름 안에는 자기 자신의 산화를 막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3 제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 즉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E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오메가3 제품의 품질이 차이가 굉장히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메가3를 이해하려면 지방의 화학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지방 나름의 역할을 하는데 그 종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성지방이고 두 번째는 인지질이고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성지방인데 우리 몸속에 95%가 있고 콜레스테롤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글리세롤 한 분자하고 지방산 3분자가 결합된 것이 바로 중성지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따로 떼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방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방에 산이 붙은 것이 지방산이죠. 그 지방산의 종류에는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그 불포화지방산도 다시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다가불포화지방산이 있으면서 이 다가불포화지방산이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포화지방산은 다 포화가 됐다는 것이고 불포화지방산은 포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포화되지 않았냐? 지방산의 구조에서 탄소의 팔이 다 포화됐다는 것입니다. 탄소가 다 손을 잡고 있는 것이 포화돼서 꼼짝없이 가만히 있게 되면 상온 상태에서 고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체에 적용한다면 우리 몸에 이런 포화지방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속에서도 덩어리로 포화지방산이 나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흐르는 것이 불포화지방산은 잘 흐르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가라는 것은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리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결합이 하나가 되면은 산화가 덜 되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중결합이 여러 개 있는 것이 다가불포화지방산인데 바로 오메가3, 오메가6, 식용유 같은 기름들이 되겠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고 참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메가3를 챙겨 먹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지방산, 즉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대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탄수화물, 알코올, 단백질 등을 이용해 가지고
포화 또는 불포화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인체가 합성하지 못하는 몇 가지 지방산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자체 생산은 못하지만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이 바로 필수 지방산인 것입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오메가3의 기능을 보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건조한 눈을 개선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DHA와 EPA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HA는 주로 두뇌와 망막에 있고 EPA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눈 건강을 추가로 허가사항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오메가3가 얼마나 눈 건강에 중요한 것인지 여러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인정했다는 얘기지요. 오메가3가 부족했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 몸은 피부를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가렵다든지 햇빛 알러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시켜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실명이 되면은 굉장히 큰일이 나기 때문에 DHA는 끝까지 눈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지키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이 오메가3 DHA가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오메가3 삼총사가 바로 DHA, EPA, ALA입니다. 이 ALA는 식물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EPA, DHA는 동물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EPA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EPA가 많으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아라키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EPA의 용량이 얼마만큼 돼야 이 염증 반응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은 3000mg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먹을 때 충분한 용량으로 먹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가 좋은 건데 그러면 오메가6는 나쁜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오메가6도 각기 나름의 역할이 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메가6와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와 6 비율이 1:1이나 1:4 정도가 적정한 것인데 우리 현대인들은 오메가6 비율이 너무나 거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1:20 정도로 폭발적으로 오메가6의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1970년 이후에 우리가 식용유를 쓰고 난 이후부터 오메가6의 섭취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리 몸에 염증 반응과 알 수 없는 이상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비율이 깨지면은 우리 몸에서는 원하지 않는 증상들,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포막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면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는데 이 비율이 깨지면서 세포막의 건강에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깨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3를 보충해야 됩니다. 어디서 보충을 하냐면 생선에서 보충을 합니다. 생선도 큰 생선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수은 중독의 농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20cm 미만의 소형 어류에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물에도 오메가3가 있습니다. ALA, 알파-리놀렌산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시 EPA, DHA로 전환됩니다. 결국 목표는 뭐냐면 EPA, DHA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율이 너무나 낮다는 것입니다. 10%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오메가3가 들깨다 싶어서 들깨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생선을 통해 가지고 오메가3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은 들깨와 아마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라지유를 쓰는 것은 오메가6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감마리놀렌산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감마리놀렌산은 왜 중요하느냐?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리놀렌산이 콜레스테롤과 혈행을 개선하게 됩니다. 감마리놀렌산은 피부, 아토피, 알러지에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말은 들어봤지만 잘은 모르는 것이 바로 CLA입니다. 공액, conjugated. 이 말은 두 화합물의 결합으로 된 복합의라는 뜻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인 리놀레산이 2개 이상 중합해서 생기는 물질이 바로 CLA인 것입니다. CLA는 1987년 미국에서 개발된 식물성 원료로서 다이어트 기능 성분입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식약처가 개별 인정을 통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CLA가 함유된 오메가3 제품을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식약처가 얼마만큼 먹으라고 권고를 하느냐면 1일 최소 500ml 이상 먹게끔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총 섭취량이 3g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선과 식품을 통해 가지고도 음식을 통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보충제를 통해서는 0.5에서 2.5g 정도를 보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메가3는 선진국에서 공식적으로 섭취를 권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에게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해야 되냐? 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 염증이 굉장히 많으신 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그리고 눈이나 두뇌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에게 권해주시면 좋고, 얼마만큼 먹느냐,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루 3000mg 이상 먹어야 효과가 좋다. 그리고 산패된 것은 우리 몸의 약이 아니라 독이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생선을 먹지 않는다면 반드시 오메가3를 드시도록 권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오메가3가 뭔가요? 라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